각자 고립이 돼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쇼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은 달러와 연동된 전자화폐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달러와 연동된. 뭐 위엔하고 연동되거나 원화랑 연동된 비트코인 이런 거 이게 다 필요 없어. 달러랑 연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여러분 화폐로 안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와, 그 미국 햄버거 맛있겠다. 미국 햄버거 하고 딱 결제하면 제가 달러를 종이에 묶어서 워싱턴으로 이렇게 던지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자결제한다고. 전자결제. 달러를 던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응? 전자결제한다니까? 따라서 달러에 기반한 전자화폐가 나오겠지. 예측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거 제 뇌피셜이지만 제 뇌피셜이 맞을걸? 아마. 중국은 이번 화폐 전쟁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괴멸적인 타격. 왜 그랬느냐? 이거 한국도 받을 것 같아. 한국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다른 전 세계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지금 막 돈을 찍어서 준다 그러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찍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6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달러 찍어준다니까? 아니 그 돈 찍어준다니까? 미국 찍는 거 여기다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설명했죠? 미국이랑 비교하지 말아. 이건 기축통화야. 논외예요. 일본도 지금 돈 찍어준다고 난리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역 화폐를 많이 찍으면, 즉 한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거나, 원화를 많이 찍거나, 일본에서 엔화를 많이 찍거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 유로화를 많이 찍죠. 그 다음에 저기 중국에서 위엔화를 펑펑 찍습니다. 왜? 내수경제 돌리려고. 마구마구 찍어내서 지역 화폐 양을 이만큼 증가시켜 놓으면 달러 대비해서 어떤 게 가치가 높아질까? 달러 대비해서 달러랑 지역 화폐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아질까요? 무조건 달러가 높아집니다. 미국이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대도요,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위가 됩니다. 지역 화폐를 많이 찍으면 여러분들이 한국 돈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달러의 양이 급격히 줄어요. 급격히 준다고. 그렇죠? 그렇죠. 달러처럼 원화 뿌리면 망해요. 당연하지. 망하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원화를 풀어서 지역 화폐를 풀어서 중국은 말할까? 중국은 왜? 중국은 끝났어요. 중국은 너무나도 많이 미친 듯이 위엔화를 찍어냈어요. 왜? 이것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돼? 중국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바보예요. 뭐냐? 여러분 그거 있죠? 위엔화 평가절하. 위엔화 평가절하. 위엔화의 가치가 싸야, 위엔화의 그 환율의 가치가 싸야 중국 제품이 해외에서 싸게 팔린다. 맞는 말이죠? 네, 근데 그거는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미국하고 사이가 나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최근에 중국은 위엔화의 평가를 절하시키기 위해서, 위엔화가 싸야 되거든. 싸야 수출이 잘 되니까 위엔화를 미친 듯이 찍어댔어요. 미친 듯이. 그래서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을 신청 한 해 만에 했는데 환율 조작국 신청 안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왜 중국의 환율 조작국을 안 했을까? 그거는 뭐예요? 더 찍으세요. 더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위엔화를 왕창 찍어서 위엔화 평가 가치를 좀 떨어뜨렸는데, 이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우와, 이거 함정에 단단히 걸렸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경제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사람 까먹었어. 하여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배운 게 다예요. 학점도 C 맞았습니다. C. A 플러스 못 맞았어. 그때 배운 게 다예요. 예.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그냥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예. 케인즈 아닙니다. 마크로 이코노믹의 그 대가가 있어요. 그 사람 까먹었어. 하여튼 그 사람 책 갖고 공부했어요. 저는 그 책,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왜 C를 맞았냐면, 그 거시의 경제학 책을 보면, 맨큐의 거시경제학. 맨큐의 거시경제학인데, 그 거시경제학을 보면서 내가 선생하고 막 했다고. 아니, 교수님, 맨큐 이거 이론 틀린데? 내가 막 그러고 했다고요. 그때 그 이론의 내용이 뭐냐, 대국경제, 소국경제 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뒤쪽 챕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국경제 이론 나올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거 맨큐 이 사람 가설 잘못됐습니다. 왜? 맨큐 경제학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결론은 뭐냐? 소국경제, 그러니까 내수경제 하는 것보다 대국경제, 수출을 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경제가 더 그 나라에 득이 된다라고 해서 경제이론을 펼쳐놓은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교수님 이건 틀립니다 하면서 내가 따로 설명을 했다고 했더니 미국 교수였거든. 되게 싫어하더라고. 이거는 완전히 프레임을 짜놓고서 거기다 어거지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제조건 몇 개만 싹 바꾸면 이거 불리하더라 바뀝니다. 하고 이제 내가 막 칠판에 쓰고 막 서로 하다가 씹어졌어요. 너 이 새끼 왜 내 말을 안 들어? 어?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진짜, 응? 큰일 났어요, 한국. 이번 선거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퍼주기로 원화를 팡팡 찍어내지 않습니까? 한국도 금융경색 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따라서 달러는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원화를 발행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적자에 빠질 수 있어요. 환율, 환차선서부터 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봐요. 이번에. 그걸 얘네들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국민 개개인에 내가 100만 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요. 그 100만 원 받고 안 찍으면 되지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받고 안 찍으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네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경제 망하는데? 금융위기 온다. 예. 그쵸? 그리고 또 무슨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냐? 식량 위기 옵니다. 이제 슬슬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식량 위기 올 수 있다고. 제가 그것도 언제 얘기했어? 저 영상에서 말했는데, 어디 동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전염병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전염병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식량난 옵니다. 돼지였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거 했어요. 문재인이가 우리나라에서 쌀 북한 퍼준다고 퍼주면 큰일 난다. 쌀 절대 주면 안 된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절대 북한에 쌀 주면 큰일 난다. 왜? 우리가 쌀 부족이 날 수 있으니까 절대 북한 쌀 주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일단 통계상으로는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그게 만약에 몰래 북한으로 빼돌렸다. 우리나라 위험해집니다. 굶어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북한의 8월 위기설을 얘기했던 이유가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 왔거든. 굶어 죽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때 아실 거예요. 97년도 기억하시는 분들. 저는 97년도에 군대를 있었어요. 군대를 제가 98년도에 제대했을 거예요. 98년도에 제대했다. 그랬는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면요. 한국에서 공장들이 스톱해서 물건을 안 만들고 석유가 나는 석유국가가 부도가 나면은 석유를 생산 안 해버립니다. 예. 즉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서 국가가 부도가 나잖아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국가가 동시에. 그러면은 모든 생산이 올스톱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있는 거 갖고 까먹고 사는 겁니다. 있는 거 갖고. 상당한 위기가 온다고 지금. 그래서 위험해집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지금 친구들도 많고 한데 카자흐스탄도 식량난이 왔습니다. 조금. 그래서 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나 그랬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양사업 했죠? 그 양사업 친구한테는 해놨어요. 저는 투자 이번에 못했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친구한테 조언만 해줬죠. 이번에 양 대량으로 키우라고. 이거 키우면 이번에 5배 이상 돈 받으니까 개체 수만 왕창 늘려놓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가격 폭등하면 그때 팔라고. 3배 올랐을 때 1차 팔았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벌써 또 올랐어요. 6배 올랐대. 중국 애들이 지금 식량난이 왔거든. 네. 엄청 팔아요. 그런데 카자흐스탄도 식량난이 왔습니다. 왜 식량난이 왔느냐? 그 나라에 식량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식량은 있어요. 근데 뭐다? 유통이 안 돼 버린다니까. 카자흐스탄이요, 밀 수출량 세계 2위입니다.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아마 캐나다인가? 할 거예요. 카자흐스탄 2위예요. 밀 엄청나게 생산해요. 근데 인구는 딱 17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진짜 밀가루로 샤워를 해도 될 정도로 밀을 무진장 많이 생산해요. 고기? 지천에 널린 게 고기죠.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를 먹으니까. 제가 여기 이 뱃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양고기로 다져진 똥배입니다,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먹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가격이. 밀가루 가격이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도 썩어 문드러질 만큼 밀을 수출하는 나라가 밀가루 가격이 2배가 뛰었어. 왜 2배가 뛰냐?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밀이 생산이 됐는데 절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질까봐. 그래서 시골에서는 밀이 썩어 들어가고 도시에서는 식량이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왜? 한 달 반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자기 국가 아니니까 그거 풀면 돼요. 야야 가져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이런 사례를 또 언제 봤었냐면요. 소련.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우크라이나까지 포함되어 있었잖아. 우크라이나도 소련이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분리가 됐지만, 근데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밀을 많이 생산합니다. 흑토지대에 갖고 맨날 어렸을 때 지리학 공부하면은 그 밀을 많이 생산했다 그래. 지금도 밀을 엄청 생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소비에트 국가가 해체가 돼버렸잖아. 해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밀을 보낼 때, 옛날 때는 그냥 기차 태워서 보내면 됐어요. 야 가져가 하고 보내면 됐는데 독립국가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권, 통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붕괴가 되면서 철도가 부도가 나가지고 철도원이 없는 거야. 일할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밀이 썩어 들어가. 창고에 이만큼 싸놓고 썩어 들어가요. 근데 모스크바에서는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금융위기가 오면서. 러시아 붕괴는 금융위기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난으로 결국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딱 되니까 그냥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시면 러시아는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 러시아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갖고도 러시아는 먹고 살아요. 물론 과거도 그랬죠. 근데 그런 나라가 기아가 와버렸다니까? 근데 카자흐스탄이 똑같은 거예요. 자국 내에 먹을 게 있는데도 기아가 와버린 거야.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 자급자족 가능해요? 응? 자급자족 가능하지 않잖아.